할머니,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찾아야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동네 골목길 한복판에서 치매에 걸린 듯한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한 할머니가 손에 종이 쪽지를 쥔 채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걷기만 했지만 젊은 취업준비생 서연만은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년 뒤 서연은 꿈에 그리던 대기업 JH그룹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 서연의 작은 선행이 선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선영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기울어가는 동네 골목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한복판에는 허름한 코트를 걸친 한 할머니가 손에 쥔 종이 쪽지를 내려다보며 빙빙 같은 자리만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중얼거리며 앞뒤로 몇 걸음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 대충 한번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길 잃으셨어요? 할머니는 서연을 올려다보더니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들여다보고 주소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 여기. 우리 집이랑 가깝네. 할머니, 여기 이 근처예요. 저도 집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듯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내리며 말했습니다. 에휴, 젊은 사람 시간 뺏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아요. 저도 그냥 걷는 거예요. 서연은 웃으며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해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붙어 있는 골목 안쪽 집이었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대문은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있는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구겨지지 않은 신문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서류 몇 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치매 같으신데 집은 참 반듯하게 정돈하고 사시는구나.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한 잔 주면 고맙지. 서연은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라 할머니 앞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던데 이런 늙은이 도와줄 시간이 있어?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 이 근처라서요. 저도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며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혼자 살아. 가족들이 다 바쁘다네. 나 같은 늙은 사람 챙길 여유는 없다고 하더라. 그 말이 진심인지 일부러 하는 말인지 서연은 잘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 얼굴에 잠시 스치는 외로운 기색만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에는 허리 높이까지 겨우 창이 나 있었고 창밖으로는 골목 어딘가에 가로등 불빛만 옅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고로 산 노트북과 공채 준비 참고서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컵라면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노트북 전원을 켜고 있었습니다. JH그룹 상반기 공채 서류 마감 3일 전 모니터 상단에 떠 있는 배너가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뉴스에 나오는 그 회사 건물을 볼 때마다 저기 들어가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라며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력과 스펙을 기입하는 칸으로 넘어가자 서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장학금만 받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모의고사 성적은 서울 상위권 대학들도 충분히 합격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고 엄마는 그때도 시장 분식집에서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서연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주는 지방 사립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간 뒤에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카페, 학원 보조 등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학원이나 어학연수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스펙이 없는 거지.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이력서의 빈 칸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래시장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와 갓 튀긴 튀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의 엄마인 미정은 이른 시간부터 떡볶이 소스를 저으며 테이블을 닦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앞치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정은 딸 얼굴부터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온 것 같던데 또 알바했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야, 자기소개서 좀 쓰느라 그랬어. 서연아, 그리고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 몸 상하게 가면서까지 그러진 말아라. 미정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시각, 분식집 문 앞에서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 종종 골목에서 도와줬던 그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른 문 쪽으로 나가며 밝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여기. 할머니는 서연을 보고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딸이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자리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 보는 손님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떡볶이 조금만 줘. 많이는 못 먹어. 할머니가 말하자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많이 드려야죠. 미정은 이상하게도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낯설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장인옥은 앞에 놓인 떡볶이를 한 입 집어 천천히 씹어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오래전 공장 식당에서 먹었던 밤 식사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인옥은 분식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이 닦인 테이블, 손님이 없는데도 자세를 곧게 세우고 서 있는 미정,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서연의 발걸음까지. 이 집 장사 오래 했어? 인옥이 떡볶이를 집어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됐죠. 우리 딸도 이 떡볶이집 하면서 다 키웠어요. 인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아주 가늘게 뜨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공장 식당에서 김밥을 나눠주며 웃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미정의 얼굴 위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빠져나간 뒤 분식집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틈을 타서 가게 한켠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고 JH그룹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옆에는 미리 출력해둔 이력서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 근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종이를 손으로 건드렸고 종이가 뒤집히면서 이름과 학력, 수상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인옥의 시선이 저절로 그 종이로 향했습니다. 한서연 지방사립대, 전액 장학금, 전공 성적 상위권, 스펙카는 텅 비어 있다시피 했지만 성적과 장학금 이력만큼은 눈에 띄게 정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옥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얼마야? 미정이 계산을 하는 동안 인옥은 종이에 적힌 이름을 마음속에 또박또박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 책상 위에는 다른 여러 회사 이름들 사이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JH그룹.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JH그룹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공고를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붙으면 진짜 내 삶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자기속에서 항목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어학연수, 실습, 인턴 경험을 적는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대신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묻는 칸에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치매 노인을 도왔던 경험을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쓰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한 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이녹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의 번호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공채 서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이녹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스펙 사항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이녹은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 중에 한서연이라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미 지원서 리스트를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곧 올라올 겁니다. 이녹은 분식집에서 봤던 이력서를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보이면 한 번 더 보고 결정하라고 전해주세요. 며칠 뒤 JH그룹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수백 개의 지원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지원서를 정리하다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지원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지정, 탈락 기준에 걸리더라도 추가 검토 후 최종 판단. 그 줄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낙하산이야? 과장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회장의 메모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열어보니 동네 치매 노인을 도운 경험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애들 중에 아직도 이런 걸 쓰는 애도 있네.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분식집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JH그룹 서류 전형 합격 안내. 서연은 물 묻은 손을 대충 닦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급히 주방 밖으로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나 붙었어. 서류 합격했어. 미정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야? 그 큰 회사? 매일 제목과 내용을 몇 번씩 확인하던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거길 붙었네. 좁은 뒷주방에서 둘은 설거지 물이 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늦은 저녁,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이녹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하나. 예전처럼 짧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눈은 이미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반갑게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길 안 잃으셨어요? 농담처럼 건넨 말에 이녹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는 길 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 내가 좋은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서연이 웃자 미정이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 유명한 회사에 붙었대요. 오늘도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인옥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잘 보는 회사이길 바라야겠네. 입사 전날 밤 서연의 반지하 방에는 새로 맞춘 정장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로 산 가방과 구두가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H그룹 신입사원 한서연입니다. 말끝이 어색하게 흘러나오자 서연은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을 하게 될 줄이야. 휴대폰을 꺼내 친구인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진짜 붙었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드디어 한 명은 사람 됐다. 너라도 제대로 살아라. 그 농담 섞인 축하해. 서연은 긴장이 조금 풀리며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JH그룹 본사 건물은 뉴스와 기사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높은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출입카드를 찍으며 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들은 지켜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 직원이네. 긴장된 얼굴로 게이트를 지나 신입사원 교육이 열리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교육실에는 이미 많은 신입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육 쉬는 시간, 몇몇 신입사원들은 회장 사진이 로비에 있다는 말을 하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연도 호기심이 생겨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JH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걸린 사진 앞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한 노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동네 골목에서 종이 쪽지를 들고 서성이던 그 할머니 얼굴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 명판에는 장인옥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서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서연 씨, 교육 다시 시작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네. 서연은 어색하게 대답하고 사진을 한 번 더 힐끗 본 뒤 교육실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사진 속 눈빛과 표정은 서연이 아는 그 할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교육 내내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그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마지막 날, 부서 배치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연 사원 전략기획팀 담당자가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서연은 깜짝 놀라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거기 엄청 빡세다던데. 그래도 잘하면 빨리 인정받는 데라더라. 서연은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여느 부서보다 더 조용하지만 어딘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팀장 민성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씨죠? 앞으로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낙하산이든 아니든. 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긴장감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안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신입이 있다더라. 길에서 치매 할머니 도와줬다고. 근데 그게 회장님이었대. 누군가 툭 던진 농담 같은 말은 순식간에 확대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우리가 아무리 스펙 쌓아도 길에서 회장님 한 번 만나면 끝이지 뭐. 서연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자신을 힐끗거리는 시선과 작은 수군거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도와줬던 치매 걸린 할머니가 JH그룹 회장인 장인옥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그 일 때문에 나를 이 회사에 자신이 특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 매출과 비용 자료입니다. 서연은 서류 두께를 보고 살짝 당황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보는 건가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변화 이유까지 분석해 보세요. 다른 신입사원에게는 주지 않았던 수준의 과제였습니다. 팀 안의 다른 직원 한 명이 살짝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건 보통 대리들이 하는 건데요. 성우는 고개만 살짝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화면에는 연도별 매출과 비용, 이익률 그래프가 여러 개 떠 있었고 서연은 중얼거리듯 숫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해의 매출이 줄었는데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늘었네. 그럼 이때는 광고가 잘 안 먹힌 건가? 아니면 경기 탓인가? 그 해의 뉴스와 보도 자료를 사내 인트라넷에서 찾아보며 서연은 숫자 변화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연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갈 즈음 서연의 눈은 침침해져 있었지만 보고서의 큰 틀만큼은 겨우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시장 분식집에서는 미정이 단골 손님들에게 딸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큰 회사 가더니 요즘 야근까지 하더라니까요.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아요. 손님 중 한 명이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힘든 회사 오래 못 다닌다던데
괜찮을까요? 미정은 웃으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는 어려운 건 잘 버티는데요, 뭐. 대신 남 밟고 올라가는 건 못할 애죠.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던 인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거지. 전략기획팀 회의실에서 팀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연이 만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입 한서연 씨가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입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충 훑어보다가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각 변화의 배경 요인과 그 당시 현장에서 나온 반응, 경쟁사 동향까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걸 진짜 서연 씨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향은 제가 잡아주긴 했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은 대부분 서연 씨가 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성우는 서연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연 씨, 여기 2년차 매출 하락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연은 긴장했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떠올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해에는 신규 점포 수가 늘었는데도 전체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점포당 매출 평균이 떨어진 이유는 무리한 출점과 기존 점포 주변 상권 포화 영향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기사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늘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들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회사 욕심이 앞서서 생긴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팀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를 사람 이야기로 보는 눈이네. 회의가 끝난 후 성우는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서연 씨, 서연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성우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팀장이 따로 불렀다고 혼나는 줄 알아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잘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숫자 뒤 사람을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시선은 잃지 마요. 회사 오래 다니다 보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그거라서요. 그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작은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이 찍어준 신입 벌써 인정받았다던데요. 그 아래에는 각종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낙하산은 다르네. 실력 있으니까 뽑힌 거겠지. 그래도 채용 과정은 공정해야지.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몇몇 시선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담고 서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인옥은 일부러 분식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골목에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이 뒤섞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연이 엄마 가게 앞을 정리하며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에서 발표했어.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를 인옥은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미정의 물음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응. 근데 회사 분위기가 미정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왜? 서연은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첫 회의 발표 잘하고 칭찬도 받았어. 미정은 서연의 말을 듣고 기쁨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고생했네, 내 딸 서연이. 인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가게 밖에서 듣다가 조용히 골목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인옥은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옛날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공장 노동자들이 식판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켠에서 한 여성이 다른 사람들 식판 위에 김밥을 하나씩 더 올려주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많이 드세요. 이럴 때 잘 먹어야 힘나요. 그 목소리가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서연의 엄마 미정이었습니다. 인옥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는데 인옥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여름 공장 안에서는 기계 소리와 열기로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직전 기계 한 대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식당 쪽으로 순식간에 밀려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인옥의 팔을 움켜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언니, 이쪽이에요. 빨리 나가요. 한미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연기를 더 많이 마셔가면서도 인옥을 밀쳐 앞으로 보냈고 결국 인옥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고 이후 건강이 나빠져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의 삶은 인옥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만큼은 인옥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인옥은 조용한 방 안에서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늘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지.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이 겹겹이 쌓인 결과가 지금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늦은 나이에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갚아야겠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몇 개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노인 돌봄, 청년 취업 연계 재단, 총괄 책임자 한서연. 그 문장들은 곧 JH그룹의 큰 변화를 가져올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실에서는 몇몇 핵심 임원들과의 작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단정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걸고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아들인 도윤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길을 잃는 노인들을 돕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을 돕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어렴풋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이런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옥은 그 말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일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직접 되지 않더라도 우리도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설명이 끝난 뒤 인옥은 한 장의 서류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전략기획팀의 한서연 씨를 쓰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살짝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사원을 책임자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시선이 서로를 향해 오갔습니다. 도윤은 표정 관리를 하며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도 볼 줄 알고 사람도 볼 줄 아는 인재입니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부회장실에서는 도윤이 인사 자료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지방사립대 장학금, 각종 알바 경력들이 나열된 이력서였습니다. 이런 애를 어머니가 왜? 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회사에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인가? 어머니께서 감정에 휘둘리고 계신 건가? 그는 회장으로서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분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판단력을 흔들며 이사회 설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경은 법률 자문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빠 도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입 하나를 데려다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앉히겠대. 도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름이 한서연? 그래, 내 쪽에서 한서연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지 조사해봐. 도경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재산과 지분이겠지. 어머니의 재산과 지분이 회사 밖 사람들에게 간다는 생각은 도경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 성우는 프로젝트 자료를 묶어 서연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연이 묻자 성우는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노인 돌봄과 청년 지원을 결합한 거죠. 성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서연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답니다. 당신을 이 일의 중심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제가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휴게실 한켠 서연은 프로젝트 자료를 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노인 인구 통계, 치매 환자 현황, 청년 실업률, 복지 정책, 기존 사례 등 수많은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지?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길거리에서 할머니 몇 번 도와준 것뿐인데 너무 큰 짐을 떠안게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길에서 할머니 손 한 번 잡아준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나 큰일 났어. 왜? 첫날부터 실수했냐? 하늘의 목소리가 장난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나를 새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하셨대. 뭐, 그게 왜 큰일이야? 완전 인생 기회잖아. 근데 나 아직 회사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원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 길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네. 하늘의 말에 서연은 조금 웃음이 났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성우와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센터를 찾았습니다. 복도에는 천천히 걷고 있는 노인들과 그들을 도우며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은 프로그램 현황과 통계를 설명해 주었고 서연은 노트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며 노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런데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한쪽 상담실에서는 치매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집을 나가셔서 경찰서에 찾으러 간 게 벌써 10번이 넘었습니다. 다른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가 내 딸이 왜 남의 집에 있냐고 밤마다 울고 소리 지르셔서 결국 다시 모셔왔어요.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골목에서 만났던 치매 할머니의 모습과 자꾸 겹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뒤 프로젝트 예산심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과 성우는 예산 계획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확장, 청년 인력 채용, 교육 프로그램, 예산 규모가 꽤 크네요. 다른 임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 돈을 이런 쪽에 쓰는 건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겠는데요. 성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측면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인 작은 실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예산 항목 중 일부가 잠시 잘못 표시되어 예산 집행이 잘못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보고서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회장의 아들인 도윤에게 올려보냈습니다. 신입이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예산 집행 오류 발생, 도윤과 도경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경험 없는 신입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그들은 이 작은 실수를 회장의 판단이 위험하다는 논리를 만들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서연은 자신이 잘못 기입했던 숫자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마지막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성우 책상 앞에서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느냐죠. 그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같이 막아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다시 나오지 않게 조심합시다. 서연은 네 하고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는 비서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정리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작은 예산 오류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잡긴 했습니다만 인옥은 보고서를 눈으로 훑어보고 짧게 물었습니다. 돈이 잘못 나갔습니까? 예, 하지만 집행 후 회수 처리를 했고 예산을 수정하여 재집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인옥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입이면 실수도 해봐야 합니다. 실수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윤과 도경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몇몇 이사와 통화하며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안건 제목은 길고도 모호했습니다. 회장 건강 상태 점검 및 경영 판단 적정성 검토의 건. 실제로는 회장을 의사결정에서 일정 부분 배제하고 이사회와 도윤, 도경이 대신 경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숨기고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도경은 그 안건에 뒷받침할 자료로 예산 오류 보고서와 회장 개인에 대한 각종 소문들을 법률적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소집 소식은 크게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회사 곳곳에 조용한 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이사회에서 회장님 건강 문제를 논의한대. 아, 그래서 요즘 회장님 관련 기사도 슬슬 올라오는 건가? 몇몇 사람들은 드디어 세대 교체가 오는 건가? 라며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서연의 이름도 자주 함께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한 신입 직원한테
너무 집착한다던데. 그 애 때문에 이 난리라는 말도 있더라. 서연은 그런 말들을 직접 다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근하던 어느 날, 성우는 서연 자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한서연 씨.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팀장을 보았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 회사 시끄러운 거 느껴지죠?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큰 잘못을 한 건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욕을 먹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회장님 때문에 당신이 욕을 먹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똑같습니다. 눈앞의 일을 제대로 해놓는 것. 일단 그거 하나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팀장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분식집 뒷주방, 그날 밤 서연은 설거지를 도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신입사원인 내가 프로젝트를 맡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엄마를 걱정시키기 싫었지만 속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엄마뿐이었던 서연은 고민 끝에 본인이 회사에서 맡게 된 프로젝트와 얼마 전 실수까지도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을 뿐인데. 미정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도 많아. 남이 올라가는 것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너는 진짜로 누가 힘든지 보는 눈이 있잖아. 그 눈만 잃지 말아라. 그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에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날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자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경영 판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 치매 의심 소문,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결정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회장의 결정이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의 설명이 끝난 후 도경이 추가 자료를 꺼내 정리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권한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권한을 줄이고 자신들과 이사회에 더 많은 힘을 모으려는 의도였지만 말의 겉모습은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눈들이 이 안건의 결말을 기다리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장인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회의실 중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동네 골목에서 보여줬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허리를 잔뜩 굽힌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한 정장이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 얘기를 나를 빼고 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첫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일어나 말을 꺼내려 하자 인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인옥은 이사들을 순서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치매 연기 내가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건지 확인도 없이 회사를 마음대로 하려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제가 결정합니다. 인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인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골목길 CCTV 화면과 시장,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인옥이 종이 쪽지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피하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면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 인옥의 팔을 붙잡고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분명히 한서연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인옥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모를 때부터 나를 도왔습니다.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아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길 잃은 늙은이 하나를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보고서의 일부 문장들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길 이름과 방황하는 청년의 길 이름은 어쩌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손을 잡아줄지 모르는 상태, 회사가 그 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숫자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인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인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눈으로 회사를 보고 싶습니다. 주가 그래프만 보는 눈 말고 숫자 뒤 사람을 보는 눈 말입니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서는 서연에게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이사회실로 올라와 주세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며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의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일단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많은 시선이 한 번에 서연으로 쏠렸습니다. 서연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인옥이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서연 씨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연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그런 호의가 회사 안다른 직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네,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는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과 회사에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회의실 안공기가 한층 더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꽉 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뒤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는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잃은 노인들과 방황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이 일은 제가 그만두더라도 회사 이름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여러 이사의 표정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연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자리보다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보다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회사의 일부를 맡기고 싶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문제는 내 치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이 작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긴 논의 끝에 이사회는 회장 직무 정지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시범 기간을 거쳐 성과를 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도윤과 도경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어머니를 바로 밀어내지 못한 데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또렷하다는 사실이 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온 뒤 서연은 복도 구석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고 다리는 힘이 풀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때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연이 돌아보자 성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서연에게는 무척 큰 안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와 서연은 회사 옥상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뒤섞인 도시를 내려다보며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 생각보다 복잡하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숫자랑 보고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재미있기도 합니다. 성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습관처럼 손을 허공에 가져갔다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 서연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분식집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과 청년 취업 연계를 결합한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 발표. 화면 속에서 정장을 입은 인옥이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은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화면 속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종종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던 초라한 모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인옥을 본 미정은 과거 어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이 다 빠진 후 미정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젊은 날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을 한 명씩 짚어보던 미정은 문득 한 사람의 얼굴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인옥 언니. 사진 속 젊은 여인은 지금 TV에서 보던 회장의 얼굴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인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하나. 예전처럼 간단히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자 미정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장인옥 언니 맞죠? 인옥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알아보는구나. 순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에 좁혀진 듯한 느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분식집 한쪽 자리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나 살려준 거 기억하니? 인옥이 물었습니다. 에이, 그냥 같이 뛰어나간 거지. 뭘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아니야, 내가 나를 밀어서 앞으로 보냈어. 인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빚을 제대로 갚아본 적이 없다. 미정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아요. 그때 일은 나도 그냥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인옥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인옥을 보고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미정은 둘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닌다는 그 회장님이 인옥이 언니였다고? 미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예전에 나 살려줬다. 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도와줬고, 인생이 참 이렇게도 이어지네. 서연은 눈앞에서 나타난 인연의 고리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준 할머니가 회장님이었고, 동시에 엄마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었다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과거와 현실이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녹은 외부 변호사를 조용히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내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분과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녹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지분과 개인 재산 일부는 새로 만들 재단에 맡기고 또 일부는 몇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닌 몇 사람도 포함됩니다. 한미정, 한서연. 변호사는 놀라긴 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유언장 논의에 대한 소문은 도윤과 도경의 귀에도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지분을 재단이랑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겠다고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볼게.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지켜야 해. 둘은 표면적으로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분과 권력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 사람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의심 회장, 감정적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회사의 부담 길에서 노인 도운 신입, 회장 감정의 기대회사 핵심 자리 맞나? 서연은 어느 날 점심시간 우연히 그 기사들을 보게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회장실 비서는 기사들을 출력해 이녹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녹은 기사 몇 장을 가볍게 넘겨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별걸 다 쓰네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 해명을 준비할까요? 아니요. 이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뭐라 해명하든 더 신나게 쓸 겁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접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프로젝트는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자주 잃던 지역에 위치 안내 스티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년 인력을 채용해 노인 동행 서비스와 골목 순찰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가족들은 예전보다 훨씬 안심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다는 소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에 이런 프로그램 만든 회사 JH그룹이라던데 이미지 달라졌다. 라는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회장 개인의 감정 노름 정도로 여겼던 몇몇 임원들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JH 브랜드 호감도가 많이 올랐더라. 사회 공헌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겠어. 사내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조차 속으로는 괜찮은 방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한 낙하산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신입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한 그래프 앞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에서 브랜드 신뢰도와 호감도가 눈에 띄게 상승한 그래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좋게 본다고?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있는 현장 인터뷰를 몇 줄 읽었을 때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있어서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선택을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으로만 치부해 온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쌓인 자존심과 욕심이 그 깨달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법률 자문을 위해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검토하다가 한 문장 앞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길 이름은 어쩌면 가족의 길 이름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릴 때 어머니에게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소리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너희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경은 서류를 덮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꽤 많은 걸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며 프로젝트의 성과가 조금씩 알려지자 언론들도 좋은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JH그룹 보여주기식 CSR 아닌 실질적 돌봄 모델 만든다. 치매 노인과 청년의 상생, 뜻밖의 시너지. 물론 여전히 재벌 미화라며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JH그룹은 프로젝트를 확대해 공식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JH인연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에서 이녹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길에서 길 잃은 노인을 돕는 일과 방황하는 청년들의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밥을 나눠주던 한 동료가 제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그리고 길에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준 한 젊은 여성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녹은 기자들 앞에서 재단 설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몇 달 뒤 JH인연재단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각 지역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있었고, 미정은 공식적으로는 자문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재단 식구들의 밥과 마음을 챙겨주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회사와 재단을 오가며 전략과 예산을 조율해주고 있었고, 이녹은 명예이사장으로서 중요한 결정 때만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도경은 여전히 회사 경영을 맡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어머니를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던 노인들의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청년 동행 서비스에 참여한 청년들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 어르신은
재단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데 도움받는 걸 괜히 자존심 상해했는데 이젠 고맙게 느껴져. 서연은 실적표보다 이런 말을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재단 사무실을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직원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냥 한번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현장 사진들, 보고서, 청년과 노인들의 인터뷰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틀렸던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건가?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도경은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연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연 씨, 네, 이사님. 예전에 회사 안에서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도경은 완전한 사과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인정과 반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당신이 하는 일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울 생각입니다. 그 말은 어색하지만 분명한 지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재단 사람들과 서연, 미정, 인옥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는 진짜 밥 한번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 살려줬을 때는 나도 없는 신세였는데 이제야 조금 갚는 거지. 인옥이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직원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처음에 할머니 도와드릴 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아셨어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냥 그날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을 뿐이에요. 그냥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 속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옥은 회장실에서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제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겠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분 일부는 재단에, 일부는 자녀분들께, 그리고 한미정 씨와 한서연 씨에게도 특정한 형태로 상속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녀는 창밖에서 재단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 미정, 인옥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공장 식당에서 김밥 하나 더 올려주던 애가
이제는 내 인생 마지막 자락에 같이 앉아 있네. 이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에서 길을 잃은 듯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던 그날, 서연은 그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아주 작은 선행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를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